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 끝날 때 이 문제, 서술형 문제 세 가지 올려드리면서 이제 좀 풀어보시고 정답을 보고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풀어보셨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하나 좀 드리고 갈 겁니다. 만약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일단 먼저 설명 들어보시고 문제 나중에 풀 때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 문제 정답을 보면 쓰레기 값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변수든 레퍼런스 변수든 둘 다 정답에 아마 쓰레기 값이라는 명칭이 나올 건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변수를 변수에 실제로 값을 수기화하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 값으로 뭐 어떠한 값이 들어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일반 변수에는 이렇게 쓰레기 값 얘기가 있을 거고 참조 그 레퍼런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리모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바에서 이렇게 클래스, 메인 메서드나 클래스의 안쪽에 변수를 뭐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변수에게 값을 할당을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실제로 이 변수의 공간 그리고 이 값 이런 것들이 할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이 맞아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이 될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변수들은요, 이제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안쪽에 영역이 좀 나뉘게 되는데, 이 영역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변수는 일단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모드는 아니에요. 모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런 변수들은 다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램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안쪽에 일정한 영역이에요, 그냥. 얘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스택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내면은 이 변수는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1차원적인 값, 기본 자료형 타입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이러한 값도 스택에 저장이 같이 돼요. 변수와 값이 같이 저장을 해요. 스택이라는 곳에.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상 일반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값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답이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논외로 치시면 되고요.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 과정 설명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나온 쓰레기 리모컨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은 비슷한, 들어맞는 개념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그냥 기본 재료용으로 만들어낸 애들은 스택에 저장이 돼서 이 스택에서 만들어졌다가 지워졌다가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첨부형 타입 변수가 이제 스트링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자면 자, 이러면은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값을 저장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저장되는 이 값은 이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스트링은 어쨌든 참조형 타입이고 참조형 타입은 이제 클래스가 존재하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한 줄의 코드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상황처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변수 b는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실제 이 객체 있죠.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만든 객체. 그 객체는 다른 영역인 이제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객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객체의 주소값을 이 스택 영역에 있는 b라는 변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 값이라는 건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자바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JV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비지 컬렉터가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어, 직역을 했을 때 쓰레기 수집가거든요. 가비지가 쓰레기고요. 컬렉터가 수집가예요. 그래서 이 GC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터 이 녀석은 쓰레기 수집가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데, 이 녀석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와중에 실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객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이긴 하지만 이 객체가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가비지 컬렉터가 한 번씩 얘네들을 쓸어갑니다. 이렇게 힙이라고 하는 영역을 청소해줘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객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객체를 만들자마자 여기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한다면 이 객체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한 객체들은 한 번 사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 녀석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불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그 힘 영역 안에 떠돌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물어가요.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쓰레기 값이다, 쓰레기 리모컨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지금 당장은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고요. 음, 그냥 음, 아, 이거를 좀 그나마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비유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닌 게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변수는 지역 변수라 기본값 안 들어가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 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고 너무 이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에서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에도 이 메모리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개념과 함께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다만 그렇게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영역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걸 먼저 자바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걸 먼저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바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자바란 녀석을 조금 더 내가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찾아보신다면은 그때 가서 찾으면 좀 재밌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열 건데 이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문제가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 두 개 실행이라는 문제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려볼 겁니다. 자, 문제 여기 제목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들어오면은 그런 얘기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자,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는 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다루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그냥 메인 메서드 하나만 놓고 자바에서 말하는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요. 어,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객체가 뭐예요? 우리가 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클래스를 통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제 자바를 쓰는데 인스턴스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냥 객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의 개념을 활용해서 인스턴스 변수 이거는 뭐겠어요? 객체가 가진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바로 또 이어서 인스턴스 메서드 얘는 뭐겠어요?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자체가 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자동차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자체가 인스턴스인 거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뭐 이런 변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가진 변수일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어내면 얘가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걸 했을 때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해당 변수를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서술형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변수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턴스에 대한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대충은 느낌이 좀 오시죠? 어렵게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배웠던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메서드를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개념이 인스턴스 메서드의 실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특징은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인스턴스마다 변수와 메서드가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객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객체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최고 속력을 얘는 알 방법이 없죠. 서로 완전히 남남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저장할 수 있었고 다른 값을 사용해서 다른 출력의 결과도 얻을 수 있었죠. 이 개념이 이 말이에요. 각 인스턴스마다 변수와 메서드는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별로 인스턴스라는 말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문제를 두 개 풀어보시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습의 개념처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문제 다 설명드리고 나면은 이제 이 인스턴스를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스턴스와 새로 배운 내용을 좀 비교해가면서 보기도 할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 너무 간단한 거였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대로 활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미 사람이라는 클래스도 있고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제대로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인스턴스 자체가 객체니까요. 자, 그러면 사람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요.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 자, 그리고 저 리모컨 눌러서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 이게 문제가 요구했던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의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스턴스 메서드 두 개 실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을 잘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었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로 추려지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이 클래스가 없이는 타입도 쓸 수 없고 객체도 만들 수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거북이 클래스를 보고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 연결이 될 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 객체가 보고 만들어질 이 설계도 클래스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야 실행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수영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출력으로 걷다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메서드의 기능까지 이렇게 채워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스턴스 메서드의 실행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실행하는 것까지 문제는 참 간단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배우시게 될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겨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뭘 고민할지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태틱에 관련된 거예요. 스태틱. 자, 우리가 처음에 메서드 만드는 법 했을 때 접근 제어자 다음에 왔던 게 스태틱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왔고 그 다음에 메서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거 두 개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빼고 갈게요. 그리고 리턴 타입도 보이드로 고정해 놓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자, 이제 리턴 타입의 앞에 있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이 스태틱 제가 이거는 코드를 수정을 하면서 보여드리죠. 제가 지금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앞에 스태틱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원래 아무 문제 없던 이 코드가 노란색 경고를 띄우고 있죠. 자, 얘가 왜 경고를 띄우는지 일단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더 스태틱 메서드 걷다, 이 걷다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는 거북이 타입으로부터 있는 이 걷다라는 메서드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should be accessed in a static way라고 하는 이거는 스태틱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 지금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네? 근데 이걸 스태틱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네? 라고 경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자바가 이렇게 쓸 거면 스태틱 쓰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런지는 이제 공부를 해봐야 알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스태틱에 관련된 건데 자, 스태틱 얘 의미가 뭐예요? 이 스태틱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뭐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스태틱은 실제로 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낸 이 녀석은 스태틱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적인 메서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적인 메서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메서드가 정적이라는 게 뭐지? 정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정적 얘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동적의 반대말이에요. 동적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은 그럼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안 움직이는 거. 이게 정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 메서드가 안 움직인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직도 안 돼요. 그리고 메서드가 동적일 때는 뭐 얘가 뭐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지? 실제로 코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나?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더 배워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태틱 정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제가 이제 이 스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 한 줄만 기억하셔도 일단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한 줄이 뭐냐?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 없이 설계도한테 바로 호출 가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도 왜 이런 특징을 가지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지만 난 이해가 잘 안 돼. 스태틱 잘 모르겠어. 오늘 수업 다 끝났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으면은 이거 한 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한 줄은 실제로 코드의 작성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이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는 과정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걷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과도 나와요, 이거. 걷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리모컨을 누르려고 하는 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예요? 이건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 없이, 객체화 없다라는 건 이렇게 뉴로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지금 코드에는 이거 없는 거잖아요. 주석이니까. 객체화 안 하고서 설계도, 즉 클래스한테 바로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설계도만 가지고 뭔가 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자바에서 가능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설계도로 배우고 있는 이 클래스, 그 설계도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이 스태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설계도한테 직접 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뉴라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걸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보자면 스태틱 메서드는 인스턴스 없이 사용 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가 결국 객체니까요. 인스턴스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게 스태틱 메서드의 특징입니다. 자, 다 이해 안 되면 딱 이것만 아셔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 녀석 이제 정적이라고 하는 게 왜 정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좀 전에 처음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 말씀드리면서 가비지 컬렉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것도 지금 배우는 개념과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달려있는 메모리 카드예요. 램 카드. 자, 이 녀석은 뭐 요즘에는 8기가, 16기가 다양하죠. 보통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16기가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이제 경제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높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쓸 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램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내부적으로 자바를 사용할 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가지. 근데 저는 지금 네모를 세 개밖에 안 그렸어요. 왜 세 개밖에 안 그렸냐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는 과감하게 빼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뭔지는 알려드리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실제로 메모리에 존재하는 영역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부르는 명칭은 메서드 영역 혹은 이게 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메타스페이스 메타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메서드 영역이라고 칭했었고 이제 자바 버전이 올라가면서 8 이후부터 이제 메타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는 영역인데 우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요. 그냥 스태틱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이름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태틱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램이라는 녀석은 세 개로 쪼개졌네요. 하나 과감하게 버린 거 하나는 진짜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지금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만들어낸다. int a 이렇게 하면 어디에 만들어진다고요? 스택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녀석한테 이 1차원적인 정수 혹은 논리 아니면 실수 뭐 아니면은 유니코드 이런 기본 자료 형태 8가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이 데이터 어디 들어간다고요? 얘도 스택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객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라고 하면은 그 인스턴스는 어디 있다? 힙에 있다. 그리고 이 힙이란 영역은 쓸모가 없어진 인스턴스들을 한 번씩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간다, 정리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변수 그런 애들은 스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스택에 있는 변수는 이 실제 객체의 주소값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소값에 대한 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리모컨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말했던 게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힙의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변수는 결국 스택에 있죠. 그럼 이 메모리 영역 두 영역은 서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원격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변수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선 연결하는 것처럼 이어져 있다의 개념처럼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녀석은 동적 할당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할당이라는 건 우리가 메모리에 주소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그 변수가 필요한 공간을 메모리에서 이만큼 떼내 받아가지고 실제로 변수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할당이라는 단어 앞에 동적이 붙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 필요가 없어지면 지워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스택에 있는 변수, 힙에 있는 인스턴스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네들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만들지 않아요. 이 영역에 변수를 생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코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t a는 10 이렇게 했다. 그럼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니까 이만큼을 먼저 실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 얘는 주석이라 무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할 거 하고 코드가 얘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 이때 메모리를 부여받아요. 스택이라는 곳에. 지금은 일반 변수였으니까 여기에 메모리 할당 받아서 변수랑 값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메인 메서드 종료되면 더 이상 살아있을 의미가 없죠. 이건 심지어 지역 변수였잖아요. 그쵸? 그럼 메인 메서드 끝남과 동시에 얘는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사라집니다. 이래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면서 지워지기도 하는 얘가 생성됐다 사라졌다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코드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동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느낌이 오죠?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필요 없어지면 사라지는 걸 동적이라고 했으니 정적인 애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만들 거고 필요하지 않아도 만들 거고 필요할 때는 만들어져 있어서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 쓰고 나서 필요가 없어져도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 아까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내면 얘는 언제 이 스태틱 영역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냐면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예요.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자시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딱 시작을 하면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에 스태틱 메서드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그걸 이제 실제로 램 쪽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00%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램의 좀 상단부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택과 힙이 그 아래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디테일한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느낌인데 자, 이런 느낌을 살려서 이제 스태틱 메서드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위치를 할당을 받을 거니까 얘가 쓰이려고 하든 뭐 객체가 만들어지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스태틱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여기 있어요. 이게 스태틱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정적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은 스태틱 메서드는 왜 도대체 인스턴스 없이 사용이 가능할까? 자, 인스턴스는 객체라 그랬죠. 객체, 어디에 만들어지는 애라고요? 힙. 객체를 만들어내면 힙에 저장을 해요. 근데 아까 스택과 힙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동적 할당 영역이죠. 그럼 얘는 객체가 필요할 때, 즉 코드에서 new 어쩌고를 했을 때 그때만 만들어졌다가 쓸모 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가 치워주는 거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스택에 있는 변수는 얘가 변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면 뭐 지역 변수라고 예를 들었을 때 메서드가 종료되면 그때 사라지는 개념. 근데 스태틱은 프로그램이죠. 기준이 프로그램이에요. 시작하면 가지고 있다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자, 인스턴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얘는 애초에 있으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전에 코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런 코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걷다라는 메서드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 있는 녀석을 불러다 쓰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미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안 되겠어요? 그쵸? 메서드는 결국 버튼을 누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리모컨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건데, 이 메서드 이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거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 거북이 이러한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는요, 얘도 프로그램 시작하면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념이 이런 느낌이에요.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상황에서 거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거북이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북이의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거북이에게 너 네가 가진 메서드 이것 좀 가져와봐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 없이 그냥 클래스한테 설계도한테 바로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혹시 괜찮으세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영역들이 막 어떻게 쪼개지고 얘네들이 뭐 내부적으로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스태틱이라는 건 이런 특징을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돌려놓고 보면요. 얘가 뭐라고 했던 이유가 얘는 이 변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렇게 걷다 메서드로 호출하는 이 코드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이미 있으니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으니까 쓰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코드를 진행하다가 인스턴스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변수 만들어서 힙이라는 영역에 객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리모컨을 눌러서 이 녀석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녀석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이 녀석은 결국 거북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만든 객체는 당연히 이 메서드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버튼이 존재하니까. 거북이 클래스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눌러낸 이 상황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리모컨을 눌러서 이 녀석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 상황은 굳이 인스턴스 없이도 쓸 수 있는 애를 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지금 얘를 불러내고 있잖아. 이거 불필요한 과정 아니야? 라고 자바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를 해야 돼 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 방식이라는 건 클래스에게 접근을 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이 코드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바는. 실제로 필요했나 안 필요했나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건 스태틱 메서드가 맞으니까 너 이거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메서드 호출을 2번 했어요.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서 한번 했죠. 지금 객체는 몇 개예요? 1개죠. 얘는 객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결과는 동일해요. 이러니까 너 이거 스태틱 메서드 쓸 거면은 객체 굳이 만들 필요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스태틱의 가장 기본이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 녀석은 어떤 변수죠?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을 좀 가미해 보자면 얘는 이제 인스턴스 변수예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변수니까 인스턴스 변수예요. 이 녀석은 이 메서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이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쓰는 게 될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능하다면 dis.name이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이 변수에 접근할 때는 dis를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얘는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자, 왜 안 되냐? 자, 저 스트링 네임이라고 하는 거 무슨 변수라고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했어요. 인스턴스 변수는 동적 할당이에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그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걷다라는 메서드는 스태틱이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얘는 자리를 잡고 있겠네요. 이미 기능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이미 자리를 잡으려면. 근데 그 안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이 안에서 쓰겠대요.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이 스태틱 메서드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인스턴스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든 적이 없을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첫 줄에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라고 코드를 써봤자 이러한 코드를 메인 메서드의 가장 첫 줄에 이렇게 써봤자 이게 실행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는 얘가 빠르겠어요? 얘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걷다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 시점에는 저 변수가 아직 선언되지도 않은 겁니다. 시점 문제예요, 시점. 얘가 빠르니까. 그럼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사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왜 잘못됐을까요? 자, 디스는 뭐예요? 이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기 자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었죠. 스태틱은 객체와 없인데 객체가 만들어져야 가질 수 있는 리모컨을 누르겠대요. 개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시점 문제입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에 얘는 완성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성되는 녀석들은 당연히 못 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 변수가 스태틱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가 스태틱이 붙어요, 만약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 예약어는 변수에도 사용 가능, 메서드에도 사용 가능해요. 이게 붙으면 그래도 얘는 뭐라고 할 겁니다. 왜? 디스. 리모컨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걸 지우면 이제 얘는 가능하죠. 왜냐면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어쨌든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할 거니까. 둘 다 사용할 수,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완성될 시점에 얘는 이미 선언되어 있고 이 녀석을 호출하는 시점에 얘는 선언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사용하면은 일반 변수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내면 모양이 조금 다르죠. 얘는 일자로 서 있고 얘는 좀 누워 있어요. 이클립스가 이렇게 티를 좀 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이것도 에러가 없어야 일단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 녀석은 또 더 달라요. 누워있긴 누워있는데 좀 진하죠. 이런 녀석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서 이클립스가 티를 좀 내주는 건데 어쨌든 자, 시점에 관한 문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서드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객체화 없이 설계도한테 바로 호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런 코드 이제 없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얘는 좋은 건가요? 얘는 굿일까요? 굿?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스태틱 메서드는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하는 단계보다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자, 객체를 한번 만들어내는 연산과 리모컨을 연결하는 연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리모컨을 눌러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스태틱은 이런 거 없이 클래스한테 바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애초에 연산해야 되는 단계가 많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태틱 메서드는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인스턴스 메서드에 비해서. 자, 이제는 좋은 건가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알려드린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자유롭게 상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좋고 나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딱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녀석입니다. 만약에 얘가 안 좋은 거였다면 이건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가볍게 배우고 이런 건 안 좋아요 쓰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 무조건 좋았다면 그럼 우리가 애초부터 이 방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로 실행 속도도 빠르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자, 스태틱.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램이 이 스태틱 메서드를 딱 30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램의 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30개를 가질 수 있는데 스태틱 메서드 30개를 꽉 채워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코드를 짜놨는데 코드를 쓰다 보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변수 하나가 필요해졌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변수를 만들어야죠. 자, 메모리가 30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우린 이미 스태틱에 30개를 넣어놨어요. 스택에서 메모리를 조금 더 쓰겠다라고 딱 해버리는 순간 이거 어떻게 돼요? 메모리는 터져요. 터진다라는 건 응답 없음 뜬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메모리 할당의 사이즈를 벗어났으니까. 얘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쓸데없이 잡아먹게 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도 될 앤데 애초부터 가지고 있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프로그램적으로는 손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메모리 용량을 거의 가득 채우게 돼버리면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자마자 이게 거의 대부분 이만큼 차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건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단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단점은 이것 때문에 장점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방금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줘도 될 애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가 너무 불필요하게 가득 차서 효율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자리를 할당받아서 자리를 고정시켜 놔서 우리가 편하게 불러낼 수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정말 자주 불러내야 되는 녀석이라면 정말 자주 쓰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녀석이라면 그때는 이걸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메모리 효율이. 그러니까 이게 고정됐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고정됐기 때문에 주는 장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고정이죠. 그럼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필요 없어질 때 지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불러내는 녀석이라면 얘를 그냥 계속 불러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주 불러야 되는데 계속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이러면 얘는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똑같은 고정이라는 정적이라는 개념에도 장단점이 명확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 몇 가지를 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장점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쓸 수 없는 단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쉬었다가